198 내란 특검법은 198대 101이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96대 103인데 뭐 또 뻘짓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계속 뻘짓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다가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데 본인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란 특검법이라도 이제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네. 정말 갈 길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답답할 때는 현상 유지잖아요. 뭘 바꿀 대안도 없고 이러면 그냥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무슨 답이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는 판단을 아마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가장 놀랬던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이 196으로 두 표가 줄어들었어요. 김건희 그 전에 했을 때가 198이었거든요. 또 두 표가 줄어들어. 내란 특검 이번에 198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는 김건희가 198 특검법이 재의결 때 나와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좀 더 내부 결집 쪽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더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으로 이제 가는 걸로 저는 죽으로 보여져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죽도록 이제 이걸 잘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전 이번에 민주당의 좀 전략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의결을 붙일 때 굳이 8개 법안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재의결을 하다 보니까 표결도 한 번에 다 했고 발표만 8개를 나눠서 의장께서 8개를 방맹이를 8번 쳤거든요. 오히려 하나씩. 그렇죠. 살라미식으로 정말 특검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걸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서 한 3, 4일 간격으로 여론을 집중시켜서 갔으면 오히려 저는 그 탄핵에 찬성했던 12명의 의원과 당시 무효와 기권표에 던졌던 10명 그럼 도합 한 24, 5명 되잖아요. 이자들 중에서 8명을 뽑아와야 되거든요. 다음엔 그 방법도 있을 그러니까 수 저는 있겠다. 그런 좀 살라미 방식을 통한 여론의 총 결집, 총 감독 그리고 총 견제 이런 식의 저는 방법을 좀 쓰는 것이 앞으로는 맞지 않겠나. 근데 뭐 민주당이 이제는 특검을 양보해서 뭐 3자 특검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뭐 좀 더 통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전 여론의 압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참 국민의힘의 이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진짜 뻔뻔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의 조직이고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분위기에 이제 막 휩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은 이런 분들 그 당시에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이랬던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엄에 찬성합니까? 아니 아닙니다라고요. 내란에 찬성합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내란 특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내란 특검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그렇지. 근데 법에 뭐 이런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조건 이재명 이야기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요 법을 갖다가 조금 고치는 거는 필요한데 조금 그래서 제가 망설여지고 요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민이 막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와 함께하길 원합니까? 그럼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극우와 함께하길 원하지 않아요. 윤석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지키는 거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 체포영장에 하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조금 그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회 탄핵 소추단이 이 내란죄를 뭐 철회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이재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하다. 그게 진짜 정치적인 게 만약에 진짜 보수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내란 특검 해야죠. 김건희 특검 해야죠. 그리고 헌재에서 빠른 판결 내려서 체제가 빨리 안정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도 해야죠. 사법부에서 빠른 판결을 기다립니다. 요게 보수야. 그러니까요. 이게 보수라고. 법치. 그렇지. 그래서 말씀하신 논리로 가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관저로 가가지고 윤석열 빨리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라고 할 테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 받으라고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니고, 먹히는 거야 국민들한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이 심리적인 도피처를 찾는 거냐라면은 뭔가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특검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는 내 심정적으로는 윤석열도 반대하고 모두 반대하고 극우화도 반대하고 권성동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전폭적으로 특검에는 힘을 안 실어주고 혹시 요 룸이 생기면 민주당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요 잘못을 반성하고 조금 한 발 양보를 하면은 요 룸이 생기면 내가 그때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심리적으로 요런 도피처를 지금 찾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탈표가 충분히 이번에 안 나온 거다. 대충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요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권성동 씨가 민중의 소리 이거는 단독인데 권성동이 직접 가가지고 김상우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녹취가 나왔죠. 녹취가 나왔는데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웃을 일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닌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국회의원이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 와 이거 완전 깡패 아니야? 조폭이죠, 조폭. 이거 깡패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저기서 말하는 당이라고 쓰고 네. 읽기를 권성동으로 의미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에 반하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김상훈 의원 이거 완전 그 깡패야. 자리에서 권성동한테 받아쳐야죠. 그렇지. 네가 나가라고. 어. 네가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너 그리고 나이 많다고 왜 나한테 반말하냐? 임마. 그렇죠. 몇 살 이래야지. 잡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 좀 순한 것 같고. 나이 많으면 뭐 짱이냐?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특검법에서 위헌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잖아요. 뭐 위헌도 아닙니다만은 네. 사사건건 위헌적 요건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게 주된 논리예요. 아니 그렇게 헌법을 지키자는 놈들이 내란을 정당화합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특검에 있어가지고는 또 엄청 헌법같이 얘기를 또 해요. 그렇지. 이 모순이라는 거고. 그렇지. 그 내란죄 헌법재판소에서도 빼자 그러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죄를 빼자 그러면은 소추위원 쪽에서 빼는 겁니다. 피소추자 윤석열 쪽에서는 하나 빼주면 방어할 게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도 내란죄를 굳이 넣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를 넣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내란죄를 넣으면 동시에 어떤 주장을 해야 됩니까? 내란죄 수사도 하라 그래야지. 그렇지. 논리가 맞죠. 그렇지. 내란죄만 넣고 내란죄 수사는 또 하지 마. 하지 마. 체포도 하지 마. 관할이 틀렸어.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은 거의 단체로 저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수돗물을 먹고 온 건지 수돗물을 먹고 온 건지 너무 심각하다 이 논리 모순이. 이 하나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맞는 게 얘기가 하나도 안 맞는 게 국민의힘이 저는 뭐 김건희 특검은 예를 들면 뭐 우리 당에 너무 피해가 큽니다. 우리는 명태균하고 너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얘기가. 그렇지. 우리는 마이크를 다시 착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우리는 명태균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하면 당이 붕괴합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래 좋다. 예, 좋다. 내란 특검은 왜 반대하죠? 그게 그러면 내란이 뭐 있어야 이 뭐 내란은 정당하다 그거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법에 무슨 뭐 자꾸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그 위헌이다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 추천권 문제잖아요. 근데 그 추천권이 야당이 추천하는 게 위헌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수백 번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하지 않고 근데 그걸 굳이 위헌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명태균과 우리가 너무 많이 엮여 있어갖고 당이 붕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하고 그렇게 많이 엮여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상우 의원한테 가갖고 탈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9명 이상 탈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00명이 안 되는 정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인가를 한번 겪어봐라. 네? 개헌선 밑으로 한번 가봐라. 저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에서 금태섭 탈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확히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관련 표결을 할 때 뭐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아 이래갖고 뭐 반대를 했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당론 입에다 그래가지고 뭐 징계를 하니 많이 그래갖고 뭐 경고를 했나 그랬죠 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제명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어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경선에서 졌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그래가지고 탈당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요 일련의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그렇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한 것인데 그렇지. 그거를 민주당에서 막 이지매를 해가지고 그 사람 결국 저렇게
탈당하게 탈당하게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 얘기가 마치 막 구르고 굴러가지고 야 민주당 내에서는 반민주정당. 당론을 부정하면은 제명돼. 이 얘기까지 갔어요 결국은. 그런 난리를 치고 민주당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 정당이고 문재인 정권은 독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지. 그때 네. 그래놓고서는 지금 대놓고 그 얘기를 한 주역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은 쩌렁쩌렁 다 들리게 김상호 의원한테 가가지고 너는 도움이 안 되니까 탈당해라. 너는 당론이다 지금. 이 당론인데 너는 당론을 유배해가지고 동네방네 윤석열 욕하고 국민의힘 욕하고 이러고 다녀가지고 너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김예지 의원한테 또 가가지고 당론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론을 무조건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권성동 의원한테. 권성동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지. 국민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자기도 국민의 뜻 안 따른 사람이 네. 당이라고 써놓고 권성동이라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저는요 권성동 의원한테 딱 한 말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7년 전에 권성동부터 좀 이기고 오세요. 7년 전에 권성동 의원이 얼마나 권적권. 헌법재판에서 형사재판 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주 논리 일관적으로 그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토시 하나 뺄 것이 완벽한 설명이거든요. 7년 전에 자기나 이기고 와서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이지 뭐지 얘기나 하지 한심합니다 정말. 그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 게 점심 먹으면서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열변을 토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기자들하고 야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형사법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 무슨 질질 짰잖아요. 탄핵시켜달라고. 뇌물 무슨 이거 직권남용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형사법정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검사도 아니고 입증 책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온 이후에는 충분히 탄핵 사유를 재정리해가지고 이 형사재판에서 다룰 일은 별도로 뺄 수 있는 거야. 열반을 토했답니다 그때. 방송 나와서도 많이 그리고 기사로 쓰라고 했답니다 기자한테.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그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제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보수의 종말이 아니고 국힘의 종말이 돼야 되고 그렇죠. 보수는 진짜 보수는 흥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보수, 진짜 진보들은 흥하고 국힘은 지금 상황으로는 아스팔트 우파 극우 집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교 집단 같은 예, 거예요, 사교 제가 볼 집단. 때. 근데 지금 이런 집단은 이제 종말을 구하는 게 아니 맞는 근데 것 지금 같아요. 민주당이 저는 예. 보수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수적이야. 민주당이 어. 법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법치를 생각해서 저도 원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렇지. 이놈들은 완전 수구퇴행과 기회주의 집단이고 야, 너무 심해. 민주당 얘기가 지금 딱 제 정치적 그 법치 그렇지. 예전에 그 수준에 딱 맞아요. 옷도 파란색이시네요 지금. 파란 걸 입고 왔네요. 이건 파란 뭐 의도적인 계열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정말 보수라는 게 법치를 목숨처럼 아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욕망 덩어리. 저는 뭐 아주 그냥 매국 집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책을 하나 더 쓰셔갖고 제목은 보수의 정말. 보수의 정말.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